안녕하세요, 빈노님들. 조수빈입니다. 보아야 안녕. 안녕하세요. 자, 여긴 어디? 여기 아나운서님. 예, 바로 저의 집입니다. 저희 랜선 집들이 좀 해주세요 요청했던 구독자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돈을 조금 모아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비워놨고요. TV가 없는데 왜 소파가 여기에 있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요. 청소하기 쉬운 구조를 좋아해서 이 아일랜드 식탁도 안 했어요. 조그만 간이 식탁은 제가 주문을 했는데 언제 오니? 거추장스러운 거를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번에 정일숙 선생님이 저희 집 한번 정리 싹 해주셨지만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많지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틈새 있기도 있고요. 저는 약간 그 안에 채워넣을 물건을 사지 않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리하기가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물건을 안 만드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빈동님들이 저를 TV에서 봤을 때는 좀 화려하고 갖춰진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사실 아주 특별하게 누가 꾸며주는 자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장신구 같은 것도 언니 하는 거 거의 못 봤지. 저 그렇게 사는 편인데, 저도 어릴 때는 막 꾸미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저의 인생책을 저희 집과 더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인데요.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인 로타르 제이 자이베르트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간관리 전문가래요. 너무 신박한 개념이었던 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피라미드로 구성을 해서 무엇부터 어떤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불행하다, 살기가 좀 빡빡하다라고 느끼나요? 뭔가 좀 주변이 어수선하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다 결국 나서 도대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자책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늘 뭐 이렇게 당당한 건 아니고 저도 맨날 미련도 남고 나 이것밖에 못하지? 나 너무 속상해. 이런 거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책을 다시 펼쳐보면서 제 인생을 좀 점검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자이베르트가 보고 있는 인생의 피라미드는 맨 하부에 물건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정리해야 된다. 시간을 정리하고 건강을 정리하고 인맥을 정리하고 파트너,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라는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근데 아시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일숙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집이 자기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하는 거, 그게 가장 쉽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정리해가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물건, 시간,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하부에 있고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건데요. 인간은 평균 10,000개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0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어떤 사람은 20,000개, 30,000개, 100,000개일 수도 있고 좀 맥시멀리스트인 분들은 또 저처럼 아이 엄마인 분들은 4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40,000개 물건이 집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섞여 있을 때 어떤 걸 느끼냐면 내 삶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 한번 싹 정리를 했잖아요. 위치를 잡아주니까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우리 집에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시각적으로 정리가 돼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게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가 도움받고 한 방에 정리하는 거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 시간이 날 때 조금씩 하는 거 습관화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막 무질서하게 물건이 혼란스럽게 있으면 나는 왜 이걸 정리를 못하지? 나는 왜 이 물건에 눌려 살지? 하는 그 무의식적인 위축감이 드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라 생각했던 것은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강요와 혼돈 사이에서 중도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의 성사상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이 정리라는 거, 물건을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하고 돈을 정리하고 내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돌을 닦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할 때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때 귀찮아 하기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돌을 닦는 중이다.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원시시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에 물건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다 좋은 거예요. 하나씩 있는 게 다 좋은 겁니다. 좋다는 게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값어치가 비싼 것인 경우도 있고 재질이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제가 플렉스폼에서 큰맘 먹고 샀고요. 저 냉장고도 LG 시그니처 제품이고 저 뒤에 식탁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제가 선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저기서 어릴 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미니멀리스트였냐면 식탁에 집에 왔을 때 애기 침대를 안 사고 저기 위에서 뒤집기 전까지 저기서 키웠어요. 기저귀도 저기서 갈고. 애가 좀 더 크니까 책상으로 썼다가 지금 이렇게 또 이사 와서는 식탁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좋은 물건을 사서 여러 용도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라.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것이 온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질이 양을 우선한다는 거죠. 저희 집도 물건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고 지금 저희 집에 물건이 많이 없는 이유도 제가 하나 살 때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오래 하거든요. 제가 지금 13년째 몰고 있는 그랜저 HG도 제가 1년 동안 골랐던 거예요. 사실 그랜저보다 벤츠가 더 좋고 그런 서열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저의 위치에서 저의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닥에 항상 뭔가가 널어져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이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바닥에 뭔가 널브러져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 상태가 경제적인 상황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 미신 같기도 하고 운을 부르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가급적 이런 걸 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서 버리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면서 저희 집에 펜이 얼마나 있는지 책이 얼마나 있는지 신문지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내가 물건에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성취감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게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단순히 정리정돈하세요 이런 책이 아닌 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에 나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사실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이 돼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빈둥님들은 어떠신가요? 돈은 우리한테 많은 선택권을 주거든요. 내가 남의 의사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선택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사줄 수 있는 선택권, 돈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권, 노예가 되지 않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 순서를 바꾸라고 해요. 내가 행복하면 돈이 올 거야.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다.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할 때 그 안 되는 돈이 없는 그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돈이 따라올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선 용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나는 잘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면 돈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말투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부터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배울 거야.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돈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좀 재밌었던 돈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돈은 돌아야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꼭꼭 숨겨놔야 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쓰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금덩어리나 귀금속이나 이런 것을 사서 집안 어딘가 숨겨놓고 이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물건을 사지 말라고 이 사람은. 어떨 때 소비를 하라고 하냐면 그 물건이 새로운 돈을 불러들일 수 있을 때 소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 보면은 꼭꼭 감춰둬야 되는 물건이 없어요. 도둑이 왔다가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장식용 물건이 거의 없잖아요. 장식용 물건은 딱 사는 순간, 돈과 바꾸는 순간 장식 말고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꾸미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하고 막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장식용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작가들이 동양 사상에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에서도 그런데요. 돈은 돌아야 돈이다. 움켜쥐기만 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돈이 거침없이 잘 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돈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게 한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보아 PD가 조수빈 TV를 만듦으로 인해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나와 보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란 나쁜 것이다. 돈은 나쁜 거야. 일부 사람들이 다 가지는 거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서로 돌면서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하게 만든다. 굉장히 좀 신박한 해석 아닌가요? 이 사람은 물건은 적게 가지고 돈은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나와 너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해요. 좋은 방향으로 돈을 쓰면 나에게 좋게 돌아온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작가도 이야기하고 저도 우리 빈둥님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 자산이 폭등하면서 재테크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아서 돈을 불리는 것보다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상승시키는 거 이상의 재테크 면에서도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추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몸값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합당한 몸값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겠죠.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너가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실제로 그게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대학생 때 이제 아나운서를 꿈꿨을 때 평소에도 아나운서처럼 머리 스타일도 하고 다니고 좀 제가 지금 많이 풀어졌습니다만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평소에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능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만 하는 일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돈 때문에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단지 돈 때문에 하지 마라. 사랑이 식었다면 떠나라.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떠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을 지금까지 여러 매체를 관통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기만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막 하다 보면 그 돈이 결국엔 나한테 복을 갖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테크, 돈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시기 전에 내 일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돈을 불러다 주는 일. 먼저 내가 사랑을 해야지 시작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그만둘 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줄 돈이 있다면 돈 지급을 그때그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연체하는 거, 또 부자인데도 뭐 건보료를 체납한다든지 일부러. 이 책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가난의 씨를 뿌리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아한테 물건을 샀는데 물건값을 늦게 주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을 갖다 준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거고 그것이 내가 지불하는 돈에게 부끄러움을 갖다 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돈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내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돈은 절약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절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기 때문이죠. 시간을 절약할 수 없다면 시간을 관리하면 됩니다. 시간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약간 행복은 어차피 완벽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약간의 시니컬함이 시간을 더 잘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한 가지가 행복하게 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한 가지에 몰입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원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라. 그러면 성공의 길로 갈 것이다. 부자로 가는 길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책인데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내가 할 일을 딱 한 가지 1순위 올려놓고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2순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 같은 애엄마들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애도 돌보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자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만, 애를 볼 때는 애만, 이런 식으로 그 순간의 1순위에 몰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무거운 돼지 2마리를 안고 내가 결승선까지 막 뛰어가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한 마리를 들고 막 뛰어가서 놔두고, 다시 한 마리를 들고 다 놔두고, 이게 결승선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저는 막 이 부분이 굉장히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내가 잘 해낸 일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축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갈궜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한 개가 틀렸어. 한 개만 맞으면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내가 한 개가 틀렸다고 하루 종일 나를 자책했어. 어린애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심판관의 존재가 너무 커지면 내가 외면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은 굉장히 불행해지고 갉아먹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면의 심판관은 내가 아니다. 내면의 심판관과 나를 좀 분리해라. 그리고 내면의 심판관이 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얘가 만약에 야,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너 좀 더 잘할 수 있었잖아. 할 때는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한 가지를 몰입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쉬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이제 어깨에 너무 책임감과 부담이 많아서 내가 다 짊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놔 보라고 해요.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었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조금 내려놓고 내면의 심판관도 잠을 재워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잠수를 잘 탄다고 합니다. 그 잠수라는 게 긴 잠수가 아니고요. 때로는 퇴근길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뒷좌석에 잠깐 앉아서 나를 쉬게 하는 거. 아니면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 그렇거든요. 운동하는 시간에는 전화기 딱 꺼놓고 외부랑 거의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막 달리다가도 내가 쉬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할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여기 정말 동의합니다. 시간 관리라는 건 24시간을 빡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라, 향유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비밀이고 오늘은 삶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이고요. 내일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고요. 내가 오로지 관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삶뿐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지난 과거를 자꾸 돌이켜보면은 뭐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만 더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자책하거나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의 시간을 못 쓰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운동을 할 때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 청소를 하면서 내 내면을 닦고 있어. 그 일상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왜 김춘수의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꽃이 된다는 말처럼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집 소개해주세요. 또 잘 읽은 책 좀 소개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아무것도 없는 집과 그리고 저의 인생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사람은 삶을 피라미드로 본다고 했잖아요. 물건, 돈, 시간 말고도 상위에 더 많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리할 거야.